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비서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기관명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예,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어서요. 업무 보고를 안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 보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님께서 인사만 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자, 업무 보고 하십시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강성규 의원님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건의에 도전하는 겁니까? 경고합니다. 함부로 더 그렇게 하면 발언권 안 드릴 거예요. 발언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반말하지 마시고요. 네, 강승규 의원 경고합니다. 김정재 의원 주의합니다. 주의 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경제수석으로 하여금 업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좀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우리 대통령실에 업무 보고가 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수석입니다. 자, 업무 보고해 주세요. 무시하고 업무 보고해 주세요. 예, 경제수석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주요 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 순입니다. 먼저 1조 일반 현황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근거하여 2실장, 1보좌관, 8수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정무적 12명을 포함하여 총 443명이며 현원은 391명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의거해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 있으며 안보실장 산하 1, 2, 3차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방한하는 국빈에 대한 경호 임무와 다자간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죠? 자, 그럼 먼저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띄워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서울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정진석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관저공사 관련해서 질의할 텐데요. 대통령실의 해명은 관저에 호화시설은 없다, 사우나는 없다, 기존에 있던 시설이고 온실이고 이렇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실장님 맞죠? 네. 예. 다음 PPT 한번 봐주십시오. 왼쪽이 2022년 구글어스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최근에 찍은 구글어스 사진인데 원안을 보시면 무언가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물인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창고로 제가 창고라고요? 아, 저게 창고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실장님? 직접 오시면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좀 앞으로 네. 내주십시오. 실장님 본인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다음 PPT 한번 봐주십시오. 다음. 네, 다음. 네. 저 시설은 스크린 골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이거 실장님 모르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본 적이 없으세요? 예, 예. 자, 저 시설은요 20평 정도의 초호화 스크린 골프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화면에 띄워놓은 자료는 시행업체가 설치 제안서의 일부를 제가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비서실장께서 최소한 저 정도는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거나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확인을 한다 그래도 자, 그럼 대통령 보안구역에 있는 좋습니다. 시설에 그럼 대해서 제가 경호차장한테 일일이 묻겠습니다. 실장님, 구체적인 좋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음을 경호차장님, 양해해 저 주시기 시설이 바랍니다. 스크린 골프 시설 맞죠?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차장님.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은 스크린 골프 시설입니다. 예. 근데 왜 아까 비서실장은 창고라 그러셔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아니요. 제가 아까 구글어스에 띄웠던 시설이 스크린 골프 시설 맞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창고가 맞고요. 네. 현재 관저에는 사우나도 없고 스크린 골프장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 전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 PPT. 예, 다시. 요게 전에 거요. 네, 요게 뭐냐고 하면요, 한남동 관저 휴게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현대건설에서 시행업체한테 보낸 메일입니다. 메일을 본의원한테 제보를 했는데요. 요 내용에 다음 PPT 보시면요, 다음 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정하십니까? 그 과거 청와대 관저에는 아니요, 잠시 있었습니다. 부정하는 근데 것만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시설, 스크린 골프 시설이 없다라고 부정하십니까? 제가 증인 선서까지 했습니다.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예. 다시 확인할게요. 다음 예. PPT 봐주십시오. 다음. 예, 여기를 보시면요, 현대건설에서 메일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한남동 관저 휴게 시설이고요. 시공 도면은 내일까지 완료한다라고 해서 김용현 처장이 있을 시절에 김용현 처장이 현장에 와서 이 메일을 작업 지시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차장이 모르고 계십니까? 근데 뭐 내일을 보면 말씀하십시오. 질문. 아니,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나요? 이 내용은 모릅니다. 전혀 모르세요? 예. 이 내용을 공사했던 분의 제보입니다. 공사에 참여하고자 했던 분의 제보입니다. 예. 전혀 모르세요? 예. 저는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한테 본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로는 예. 당시에 김용현 처장과 경호처에서 현대건설 담당자를 통해서 시행업체에게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네. 현재 한남동 관저 주변에 그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요. 일부 근무자 초소도 그림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 경호 목적상 보안 시설이 일부 추가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알고 있고 제가 언론을 봤던 것 같은데요. 공사가 완료됐는데 입주 시기까지 약간 텀이 왜 있었느냐라는 것도 아마 그거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질의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을 한다면 예, 그에 대한 그럼요. 합당한 처벌을 받으셔야 될 예. 것이고요. 저희 본의원실에다가 제보가 들어왔던 것은 호학 스크린 골프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에게 경호처를 통해서 중간에 현대건설이 끼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줄 것을 제안을 해왔고
그 과정에 관한 내용들을 제보받았던 겁니다. 차장님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의원님 그리고 지금 한남동 관저에는 스크린 골프 시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믿고 오후에 예. 다시 한번 추가적인 질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네, 될까요? 짧게 의원님? 이야기 네. 질의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그 대통령님 네 분이 거주하시는 관저, 한남동 관저가 이제 저런 호화 시설이 있느냐 이게 이제 초점이신 아니, 것 짧게 같은데, 네, 근데 사우나나 어떤 스크린 골프 없고요. 과거 청와대처럼 무슨 옷장이 30여 개가 있지도 않은 실장님 됐습니다. 아주 잠시만요. 검소하고 잠시만 제 질의 시간입니다. 초라한 그런 실장님, 제 질의 대통령 시간이고요. 관저라는 말씀이고. 실장님, 제 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질의 시간입니다, 실장님. 이 자리에는 변명을 하러 나오신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국정감사에 나오시는 증인이잖아요. 관저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관저옥과 관련해서 21g이라는 업체가 관저 수선 사업을 했잖아요.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 실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비서실장인데 그것도 모르십니까?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 행안부의 여러 증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단 한 명도 21g을 추천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대통령실을 총괄하는 분으로서 21g을 추천한 업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전 관리 비서관은 과거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서 전 관리비서관은 모른다고 예. 했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예, 예, 제가 지금 지금. 비서실장께 묻는 겁니다. 뭐 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는 이 미스테리가 어떻게 풀릴까요? 글쎄요, 21g이라는 무면허 업체, 소위 말해서 무면허 업체가 공사를 했는데 아무도 추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현 주소입니까? 실장님? 글쎄요. 왜 아무튼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다고 말을 한번 좀 못하시죠? 저는 그 이 기회를 빌어서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왜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다고 말을 못합니까?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요. 온 국민이 대통령실장도 어떻게 말씀 다 못하고 알고 있습니까? 저도 모르는 일을. 이런 상황이 왜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 21g이라는 업체를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 업체를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다라고 단정 짓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셔야죠. 관저공사를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그 점을 제가 알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예. 예, 윤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21g 관저 의혹이 시작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국정감사 준비하시면서 그거 알아보시고 나왔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매번 나오던 이슈라서 더 이상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실장님, 어제 대통령 육성 파일 들으셨죠? 네. 어제 대통령 육성 파일 들으셨죠? 네. 예, 명태규 씨 사건이 불거진 후 대통령실 입장을 살펴보면 지난 10월 8일 날 경선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 그런데 10월 31일 날 대선 후인 22년 5월 9일 날 윤석열 명태균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공천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기억에 남을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다. 이렇게 바뀝니다. 실장님, 그렇다면 적어도 경선 이후에 통화 안 했다는 건 거짓말이었던 게 맞겠죠? 글쎄요. 1차 대통령실에 거짓말이 알림이 맞습니까? 안 나갈 때 맞습니까? 경선 이후에는 대통령 문자 주고받지 않았다, 통화한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거짓말. 대통령실의 알림은 예. 경선 이후에 네.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교류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저는 싶으신 그걸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그 등식화시키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참 초등학생들이 들어도 이해를 분명히 못할 것 같습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자, 공천 개입, 당무 개입이 기억에 남을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도 급이 되어야 기억에 남을 아니요, 중요한 일이 그렇지 되는 않습니다. 겁니까?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그동안의 대통령실 대응이 전체적으로 국민께 진실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10년 전에 수백 명의 성남시청 팀장 중에서 한 명을 그때는 몰랐다라고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2년 전에 그것도 부인과 수차례 소수를 동반해서 만난 자리에서 여러 번 만났던 사람을 그 사람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공천과 관련된 논의를 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실장님? 어제 그 녹취 아니, 상식적으로 내용을 이해가 말씀, 되세요, 안 되세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전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제 대통령- 말씀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대통령 하시기 기억력이 때문에 거기까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도 듣고 아니,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니까요. 질의만 계속하고 답변할 첫 시간을 답변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아주 버젓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규정하면 안 되는 실장님, 것이죠. 선거하면서 선관위 신고 안 하고 선거 사무실 운영하면 불법이죠. 선거 많이 치러보셔서 아시잖아요. 말씀하십시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선관위 신고 안 한 유서 사무실 운영하면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 예안이도 못하세요. 그럼 불법이 맞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대선 때 신사동에 선관위 신고하지 별도 사무실 운영한 게 복수의 관계자 증언과 언론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실장님, 선거 때 신사동 사무실 운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것도 또 안 알아보셨어요? 그걸 제가 왜 알아봐야 됩니까? 아니 국정감사잖아요. 아니 그건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고 주장일 텐데 일방적인 공세다. 일방적인 정치 공세 자, 음의 미신고 목적에 선거 문제 사무실 제기에 대해서 운영은 일일이 그걸 확인하고 PPT 답변을 해야 띄워주시죠. 됩니까? 미신고 선거 사무실 운영은 아주 중대한 선거 범죄입니다. 5선까지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공성진 오선하고 국회의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네, 선거 많이 치러 보셨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뭐 시비를 걸려고 그러죠. 유사 선거 사무소 설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징역 8개월, 집유 2년 받았습니다. 강노영 교육감 사건, 본인과 상대도 부인했지만 정황 증거만으로 징역 1년 받았습니다. 실장님, 교육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교육감 선거도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입니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더 중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언론 보도가 계속 사실이라면. 말씀하십시오. 아니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가정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가 모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언론 보도가 난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책임을 실장님, 느끼지 상황이 못하고 매우 있습니다. 엄중하고 심각합니다. 하루하루 언론에서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고 있어요. 오늘 계속해서 언론 보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 실장님께서 지금 상황과 비슷한 박근혜 최순실 사태 때 어떤 말씀하셨나 찾아봤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사정당국은 청와대에 누가 일개 자연인에 불과한 최순실의 문서를 전달했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청와대에 숨어서 범죄 비환 공직자를 찾아 한 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여기 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네?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입장 발표해야 한다. 2016년 10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말씀입니다. 정말 주옥 같은 얘기 아닙니까? 청와대를 윤석열 정권으로 최순실을 명태군으로만 바꾸면 지금 상황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8년 전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대통령께 직접 국민께 소명하라고 건의했습니까? 건의드린 바 없습니다. 왜 8년 전하고 생각이 바뀌셨어요? 맥락이 다르잖아요. 맥락이. 바뀌셨습니까? 맥락이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강제 답변하라고 그래요. 아니 그 제가 질문한 거 아니잖아요. 이미자 의원님 경고입니다. 방송으로는 안 계시네 한 번. 저 언사가 어떤 상황에서 나온 언사인지 연결이 안 되고 저것만 딱 아니, 떼어서 원내대책회의 저게 때 맞느냐 본인이 직접 그러냐고 말씀하신 하면은 거예요. 답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곤란하신 거 이해합니다. 자, 실장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봤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당신은 최순실 한 명에게 농락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건희 여사, 명태균 2명입니다. 최순실은 오랜 지인이자 경제 공동체 정도였죠. 김건희 여사와는 혈연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명태균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선거 브로커예요. 이런 사람에게 국정농단을 당했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치욕스럽습니다. 주요 혐의 보십시오. 박근혜는 뇌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정도. 지금은 이렇게 많고 다양합니다. 박근혜 때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 음성 녹취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부인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녹취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도 했고 국정조사, 특검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장님, 이 상황을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납득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요. 계속 하시죠. 자, 실장님 참담한 상황인데요. 대통령께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자진하시라. 예, 그만하시죠. 다음에 추가 질의. 저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죠. 네. 지금 네. 주도권을 가지고 아니 지금 뭐 의원들이 질문을 5분을 거의 뭐 하니까는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끝내시면 예, 실장님. 이게 그러면 국민들이 너무 실장님 그러면 네. 아무래도 이제 증인들의 답변이 길다 보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우리 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 상당히 제한을 받으니까는요. 오늘은 제가 묻는 것도 간략하게 중요하지만 제 한 1분 답변을 정도만 구하러 오신 말씀하시죠. 자리 네. 아닙니까? 1분 정도만 하시죠. 자, 지금 모두의 우리 의원님 말고 우리 원내대표님, 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모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의 그 육섬 녹취 내용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 공천 개입 사실이 드러난 내용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후에 공천 개입, 선거 개입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으로부터 어떤 건의를 받은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 개입과 관련된 어떠한 지시를 내린 바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는 녹취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대통령실이 확인해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그 녹취에 나와 있는 대통령 목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무슨 그 정신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겁니까? 목소리의 주체인 명태균 씨도 어저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전혀 선거 개입, 공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 녹취도 잘린 것 같다. 그리고 당에서 다 알아서 할 것이라는 내용은 잘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녹취한 이것은 것 같다는 발언은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녹취 내용은 일방적인 민주당의 주장이고 문제 제기이고 한 것이지 이것이 위법한 것이고 또 예.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입증되지 못하고 있는 일방적인 정치 주장일 뿐이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회의를 주재하시는 위원장께서는 모두의 말씀하시는 대로 대통령의 녹취 내용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 공천 개입 사실이다라고 규정하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대통령실 실장님 다음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입니다. 비서실장님 분명한 것은 관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 골프 스크린장과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서실장님 아까 하신 답변이 제가 좀 납득이 잘 안 가서요.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 10월 9일 대통령실 해명입니다. 경선 막바지에 거리를 두라는 조언을 받았고 그 이후 대통령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 이게 훨씬 긴 문자인데요. 제가 줄인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에도 명태균 씨랑 통화를 했는데 이거 거짓 해명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실장님께서 경선 이후 본선 때 연락을 안 했다는 의미였다. 그럼 뭐가 진실입니까? 제가 정답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임식 전날 그 명태균 씨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 사실이죠. 어저께 녹취대로 굉장히 오랜만에 전화가 온 것이죠. 경선 무렵에 관계를 끊었는데 그동안에 본선까지 완전히 브레이크가 있다가 취임식 전날 수많은 사람이 전화 온 중에 한 명인데 받으신 겁니다. 축하 전화를 짧게. 그게 전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한 게 아니고 경선 과정에서 관계가 단절됐는데 그 이후 취임식 전날 당선 이후에 전화가 온 것을 받은 것이다. 실장님. 그렇게 설명을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 해명을 보고 누구라도 대통령은 명 씨와 경선 이후에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당선 이후든 축하 전화든 그 이후에는 완전히 연락이 끊긴 관계구나라고 다들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억한다라고 그렇기 말씀을 때문에 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 말씀을 하셨든 또는 대통령실이 잘못 해명을 하셨든 이 부분은 국민들한테 사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인을 유발했기 때문에요. 글쎄요, 뭐 제가 그 사과할 일인지 여부는 좀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네, 그냥 일단 사과할 사과.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대통령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니까 자, 이게 몇 년 전 알겠습니다. 일을 그래서 네. 기억한다라고 서술하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 기억이라는 슬라이드 게 두 분의 취임식 녹취록 전날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전화가 오는 걸 한 날 받은 것까지 어떻게 기억해냅니까? 네.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그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어제 이 녹취록 공개 후에 재미있는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일단 공관위 공천 보고 받은 적 없다. 지시한 적도 없다. 그리고 명태균 씨한테 한 말은 그냥 좋게 이야기한 거다. 근데 덕담 수준으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덕담. 대통령실 해명에 따르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한테 공관위 보고를 받은 적도 없는데 보고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저 좋게 얘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냥 덕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다. 근데 당의 반응은 어땠다. 아니 그냥 덕담 좋은 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아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이런 걸 아닙니까, 좋은 의원님? 말이라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은 말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면 그런 걸 거짓말이거나 진실이거나 글쎄, 이렇게 그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의원님의 관점이죠. 저는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대통령실이 내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 녹취록 안에 있는 대통령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대통령은 지금 국민한테 거짓말하고 계신 거고 만약에 녹취록 내용이 뻥이면 대통령이 명태균이라는 녹취 내용을 피고에 불과한 거짓말이라고 사람에게 자꾸 단정짓고 규정짓지 거짓말까지 마십시오. 아니 지금 공천 그거는- 보고 안 받으셨다면서요. 그거는 이소영 아니, 의원님의 공천 관점이고 관리를- 주장일 아니 뿐이지. 녹취록은 사실이라면서요. 근데 거기에서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았다. 내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 반응이 의원님 어땠다. 의원님 선거 안 해보셨어요? 거짓말이라면서요. 선거 때 여러 사람 도와준 자, 사람들이 얘기하면 민원도 있어요. 국민들이 그러면 그 해명을 내가 잘 듣고 납득할 챙겨보겠다라고 수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다음 정도의 슬라이드. 덕담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의 카톡입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안다고. 저는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고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해결할 유일한 분이고요. 대통령실은 여기 등장하는 무식한 오빠가 대통령 아니고 친오빠다 설명했는데 여전히 유효합니까?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른 오빠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틀어주세요.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이 오빠도 친오빠일까요, 실장님? 그래서 저건 그 누구의 목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말한 건데요. 명태균 씨가 지칭하는 게 글쎄요, 뭐 전 친오빠일까요? 저거는 대통령 영부인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 카톡에 등장하는 철없이 떠드는 그 오빠랑 같은 오빠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영부인이 되실 분이었던 분인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선생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한다, 사과드린다 이렇게 아부를 하고 굽신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듣기에도 글쎄요, 부끄러운. 그 워딩 자체를 아부라고 또 규정하십니다. 이 자기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꾸 그렇게 선생님이 왜곡해서 가장 하시면 안 되죠. 탁월하십니다. 해결할 유일한 능력이 그 있는 워딩이 분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이제 아부라고 아부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럼 뭡니까? 아부가 아니면. 자, 명태균 씨 대단한 인물인 것 같은데 다음 슬라이드 들려주세요. 오선 현역 의원인 김영선 의원과 나눈 대화입니다. 틀어주세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이제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하지 본인 거 다 윤석이랑 오늘 전해서 윤석이 뭐라 할줄 압니까 나한테?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자, 김영선 의원 당시에 막 선거 당선된 오선 현역 의원 지금 국회의장과 선수가 같습니다.
명태균 씨는 정치나 행정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분이죠. 근데 오선 의원한테 소리를 치고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 이 음성 시간 관계상 들려드리지 못한 부분에 권력을 쥔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육선한다 훈계를 하고 잡소리 하지 말라고 면박까지 줍니다. 요즘 알바생한테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글쎄요, 뭐 명태균 씨는 제가 언론을 보니까 여야의 많은 유명 정치인들과 조금 이따 사전에 답변하시고요. 교류가 있었던 분이더군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제가 보여드린 이 세 개의 녹취와 카톡 안에서의 권력 서열입니다. 등장인물은 4분이고요. 제일 밑에는 5선 국회의원 김영선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김영선보다 세지만 아내에게 구박받고 밥하는 대통령이 있고요. 그 위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지만 그 위에는 이분들이 아부하고 거짓말까지 해서 기분 맞춰주는 명태균 씨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장님?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할 말씀이 없으신 겁니까? 일방적인 주장, 음해성 문제 제기에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무슨 일방적인 주장과 음해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제 동생이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거지로 그냥 갖다가 뭐 끼워 넣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대통령 육성 녹음 파일을 가지고 아이고 이제 이거 하나 한 건 잡았다라고 뭐 민주당에서 막 난리 브러스를 치고 있는데 저 사람들 선거 안 해봤나 싶어요. 우리 비서실장님, 우리가 그 선거를 할 때 후보자를 그 뽑을 때는 자격 검증도 합니다. 그죠? 자격 검증하면은 원래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당무감사 평가도 듣고 또 범죄 경력 조회도 하고 또 더 나가서 세평도 듣습니다. 그리고 당 기여도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간다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에는 여러 가지로 대통령께 당 기여도라든가 아니면 또 세평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당선인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 물어본 거에 대해서 아이 많이 도와줬어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유 좀 그래서 도와줬기 때문에 좀 그런데 말이야 뭐 알았어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당이 말이 많아 안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공천 개입을 했을 것 같으면 이번에 김영선 공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오로지 대통령 그 탄핵시켜서 권력 찬탈하겠다는데 뜻을 모아서 민주당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것을 민주당의 해프닝, 민주당의 헛발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해서 비서실장님 그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누구누구를 공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개진, 가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불법 선거 개입을 했다, 불법으로 공천 개입을 했다는 얘기는 당의 권한, 즉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마지막 의결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과 당시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도 김영선 후보를 공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녹취에 등장하는 명태균 씨도 전혀 공천 개입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이 녹취는 모든 내용이 아니라 잘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잘린 부분은 이게 뭡니까?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워딩이 잘렸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대통령의 이 워딩을 가지고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야당 의원님들이 주장하시지만 한번 좀 법률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5월 9일 날 통화는 대통령이 민간인인 당선인 시절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직위, 공무원 직위에 없던 시점에서의 워딩이에요. 저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없는 것이고,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견강부회다, 다소 무리한 어떤 문제 제기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을 이어가도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심히 마음이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저는 헛발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역대 해프닝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선거를 치러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 지역에서- 여기 저 의원님 제가 좀 아까 질문하셨으니까 우리 저 뭐 전영규 의원님 뭐 정진우 의원님 마찬가지고 우리 저 박찬대 위원장님 선거 때 도와주겠다는 사람 오면 거절하십니까? 솔직히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험도 없고 갑자기 정치 아웃사이더 하다가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됐는데 정치 좀 안다고 하는 사람 또 게다가 뭐 김종인 박사의 이준석 대표의 뭐 유명한 정치인들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이러이런 관점으로 얘기하면 솔깃하지 않습니까? 아 초반에 그런 조언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지내고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매정하게 매몰차게 끊은 겁니다. 끊고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안 하다가 취임식 전날 전화가 온 거. 아 그 사람도 뭐 초반에는 조언도 하고 도왔으니까 전화 받아서 감사 전화, 축하 전화. 덕담으로 건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날 취임식도 참석한다고 하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이걸 갖다가 선택적으로 발췌해가지고 이게 공천 개입이다, 선거 개입이다라고 규정 짓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거는 지나친 과도한 정치 공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취임 이후 2년 동안 계속되온 대통령 죽여서 당대표 살리자라는 야권의 정치 캠페인에 지속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계속된 질문이 아마 있을 테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서미안이 끼어들려면 5분은 됐지만 그게 쭉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번 선거, 이번 20대 때 공천 안 줬지 않습니까? 의원은 대비 안 된 거예요. 이미자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뭐야? 끼어들지 마세요. 아, 서미안을 먼저 끼어들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어디다 삿대질이야? 서미아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상관없는데 조용히 하세요. 내용을 똑바로 팩트를 똑바로 갖고 끼어들어야죠. 조용히 하세요. 국민적으로 나가러 말아야. 오늘 이거잖아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미자 의원님 경고 한번 받으셨고요. 강승규 의원님도 제가 경고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경고 한번 더 받으면 내가 발언권 정지시키겠습니다. 기존까지 있었던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강승규 의원님. 손가락질하지 마시고요. 아, 됐어요.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중간에 말 섞지 마세요. 네? 마이크 들어간 발언권 얻으신 분들만 이야기를 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주도권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질문할 수 있게끔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정해져 있는 시간 외에 1분 내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면 전용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실제 되게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여당 의원님들과 함께 오선을 지내신 우리 비서실장님까지 이 녹취 내용을 들으시고 명태균 씨한테 덕담을 했다. 뭐 선의의 거짓말이다. 너네 선거 안 해봤느냐? 선거 때 도와준다는 사람들 많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선거 때 거짓말하고 선거 때 도와줬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게 그게 정치인들이 할 도리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도와준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쌩까도 된다. 이런 얘기를 아예 공론화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비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거짓말했다라고 자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거짓말한 것 아니면 명태균 씨한테 거짓말한 거 저는 명확하다고 봐요. 도와준다 해놓고 안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거짓말이죠. 만약에 실장님께서 지금 사과할 일을 못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해명 어디서 했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한 거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통령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여지 하나도 줬습니까? 딱 잘라가지고 명태균 씨와는 경선이 연락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녹취 나오니까 아 그거는 기억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공식 브리핑 내용들이 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친오빠 논란, 친오빠 확인 제대로 했습니까? 누가 확인했는지 다 밝힐 수 있으세요? 국민들께서는 그 내용들을 바라보고 처음에 나왔던 대통령실이 잘못됐구나 하면은 그건 거짓말로밖에 못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게끔 모든 논란의 팩트 체크를 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이 할 일이지. 대통령실이 해명했다가 뒤집히면은 아 미안합니다. 이거 그때는 뭐 잘못한 건 아니고 거짓말은 아니고 그거는 뭐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거는 대통령실의 수장이신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책임지시고 사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기자단의 공지도 확실치가 않아서 기억합니다라는 서술 문자를 썼습니다. 실장님, 예? 확실치 않은데 아니, 대통령실 그러니까 최고 권력기관에서 확실치 않은 내용을 왜 아니, 브리핑합니까? 아니 브리핑을 해야죠. 국민적인 의혹을 자꾸 제기하시니까. 잘 몰라도 브리핑한다. 아닙니다. 대통령실도 성의껏 대응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똑바로 확인하고 똑바로 국민들께 브리핑해야죠. 대통령실 대변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5천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취임식 그게 전날 팩트가 틀렸을 때는 거짓말이다라고 비판하는 거고요.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명태균 씨와 취임식 전날 간략한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게 거짓말이라고 자꾸 이걸 등식화시키고 규정짓고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의 정치 관록을 저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팩트 체크 잘 안 된 부분이 있다면은 지적을 좋습니다. 하시고 사과를 해주셔야 된다. 의원님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네. 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확신이 아니라 이건 아닌 것이 확실한 거죠. 다른 증거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증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내용들이 입증할 나오면 다 책임이 책임지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니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 질문이 시간이 짧아서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과 끝나고 최고의 의결에 영향을 끼쳐서 공천 개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 논리를 분명히 어차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선 김영선 의원은 그렇다고 치고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한테 왜 쩔쩔매느냐. 사실 일련의 사건들을 조합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2부속실 없죠. 두 분이 말씀 나누세요. 누가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하고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이행합니까? 누구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직원 얘기하시는 예. 겁니까? 뭐 대통령 지금 부속실에서 예. 여사님 관련해서 어떤 조력을 하는 요원들이 있죠. 배치되어 있는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속실에서 내려오면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지시다, 대통령의 지시다 이렇게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제2부속실에 없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통령의 지시인지 김건희 여사의 지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게 대통령의 지시일까 김건희 여사의 지시일까 아무것도 모르고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겠지 하고 이행하다 보면 사고가 터진다는 겁니다. 저는 친오빠 논란도 바로 보고된 거냐 확인된 거냐 확인하는 이유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팩트 체크가 됐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대통령 부속실의 지침과 지시사항은 그건 대통령에 국한되는 그런 그렇죠. 그 기구고 그러니까 이 공간입니다. 부속실에 네. 있었으면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이라고 주장하시잖아요. 민간인의 지시는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저 녹취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전 제일 황당한 게 이거였어요. PPT 띄워주세요. 본인이 오해합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라도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두 번이나 전화 왔어요. 두 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웃으실 정도로 황당합니다. 우리도 황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각할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대통령 부속실에는 제2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지시했는지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권력이 진짜 실세가 김건희 여사다 이런 얘기 저 사람만 주장하는 겁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여 뒤에 녹취 하나 더 나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오빠 이거 하나 못하면 대통령 자격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팩트를 근거해서
정확한 근거를 내놓으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다 배우자 있죠. 어떤 맥락으로 이야기하시는지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을 의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지시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마포는 어디서 기획했습니까? 글쎄요, 김건희 여사 마포대교 방문하신 것은 세계 자살률 1위인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걸 누가 기획하고 누가 거기에 이해했는지. 근무하는 그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지. 마포대교에 누가 근무합니까? 거기 뭐 그 자살 방지 센터 요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서 여사께서 가신다 그런 하시니까 자살 실장님께서는 방지 캠페인을 위한 일환으로 방문하신 것이지 거기에 정치적인 색깔을 덧칠하는 것은 전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률상의 문제가 있는 짓은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인사에 개입했거나 국정에 개입했다라는 의혹들이 앞으로 무수한 증거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실장께서는 책임지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외에는 확실한 책임을 지실 수 있게끔 행동을 해주셔야 된다. 팩트체크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전에 있었던 내용들은 지금 물론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대통령의 어떤 정치력이 출중한 대통령의 어떤 그 태도나 자세에 익숙해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너무 정책에만 치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을 전 뭐 이런 인정합니다. 다만 대통령은 지금 정책 역량을 총 집대성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번 선거 문제만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들은 남편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족입니다.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가족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달래고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런 네, 실장님 관점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좀 이해를 네.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 우리 정리해 주세요. 네, 김건희 또 답변 기회가 많이 여사가 있습니다. 어떤 실정법을 위반했거나 어떤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거나 하면 당연히 이것은 사법 처리의 대상이 돼야 되지만 지금 정치권이나 이런 야권에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들은 다 의도적인 문제 제기에 불과하다라는 점도 저희 실장님 입장에서는 말씀드리지 정리해 않을 수가 주십시오. 없습니다. 실장님, 예,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예? 뭐라고요? 사과 아까 전에 브리핑에 대한 공식적인 팩트체크에 대한 사과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그 답변만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그 10월 8일 1차 기자단 공지 내용이 그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억이 그때는 마지막에 100여 분 이상 축하 전화가 오는 사람과의 대화를 다 기억을 못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질은 뭐냐? 본질은 명태균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고 사실 매몰차게 끊으셨다고 합니다. 실장님. 경선 룰 갖고 이런저런 간섭을 실장님, 해서 사과할 수 없다는 앞으로 말씀이시죠?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리고 딱 끊은 거예요. 그러다가 취임식 전날에 전화가 와서 실장님 축하한다는 전화를 받은 간략하게 겁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뭐 장황하게 말씀하셨지만 사과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아마 정황을 얘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끝까지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녹취록의 날짜는 22년 5월 9일이에요. 대선을 치르고 2달이 경과한 후입니다. 왜 달래야 됩니까? 예, 달래지 않으면 위험합니까? 뭐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5분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2분을 오후에 질의에 쓰려고 합니다. 상관없겠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네. 그리고 제 질의 중에 잠깐 멈춰 주십시오.
제 질의 중에 누가 끼어들면 즉시 시간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끼어드는 분을 향해서 제가 야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거는 욕이 아니고 멈춰주라는 말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가장 짧게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실장님,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예, 그렇죠. 근데 용산에서 비서실장님은 좀 애로우실 것 같아요. 비서실에서 실장님 대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김건희 여사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실장님 보면서 평소에도 존경하는 분이었지만 굉장히 애로워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식한 오빠, 철없는 오빠, 이분이 윤석열 오빠가 아니라는 거죠. 친오빠라는 거죠.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지난번 문자에 대해서는 공지가 나간 바가 있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에게 확인했냐고요? 확인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친오빠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과 궤변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님 같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오빠, 예,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오빠 정진석 비서실장님 동의 안 하시죠?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좀 하고 예, 지금 국민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들이 우리 국민의 지성을 모욕하는 말씀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이십니다. 예, 경호처 차장님, 예, 경호는 대통령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예상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죠. 네, 예, 상황마다의 매뉴얼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서 국사를 처리하다가 몰입하다 보니까 어느새 새벽 3시가 돼버렸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비틀비틀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집 문을 여는데 김건희 여사가 문을 안 열어줍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매뉴얼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매뉴얼 없습니까? 그럼 대통령 경호원들 다 가고 나서 가오 잡느라고 문 들어가는 척 했는데 결국 문 못 열고 문 앞에 서 있어야 됩니까? 아시겠지만 한남동 관저에도 24시간 저희가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냐고요. 대통령이 집에 못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고요. 대통령 저희 그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 영부인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일은 없고요. 저희 그 경호관 근무자에 의해서 다 관리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매뉴얼 잘 만들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잠자리까지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금요일마다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비서실장님, 예. 19%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인 거 네. 확인하셨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 대통령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지가 않은데 네. 다음 주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걱정 안 되십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워질 것 같지 않은데 그런가요?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별로 걱정을 안 하시는 모습이어서 우리 국힘 의원님들도 별로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진짜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미 본 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들을 때마다 신기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누군지 밝히는 증언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이제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김 전 의원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일 통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보니까 다 윤석열이랑 온천에서 윤석열이 뭐라 할줄 압니까 나한테?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권력을 쥔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나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김 여사가 직접 예, 특정 됐습니다. 사안을 여러 예, 있는 그대로 틀어드린 겁니다. 굉장히 길지만 정진석 실장님, 네. 거짓말이나 개변 말고 비서실장 녹을 받는 값은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네, 의사. 예, 그러면 양당 1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정면 의원님 1분 질의하시고요. 예, 여당에서도 한 분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잠깐만 실체를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지금 아니 저 위원장께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저기 노정면 의원님 말씀하고 먼저 그 좀 이후에 할게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하셔야죠. 네, 노정면 의원님 먼저 한 말씀 하시죠. 네. 지금 우리 여당 의원님도 그렇고 저기 대통령실 입장도 그런 것 같고 방송에 보도된 그런 녹취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편집됐다고 그러니까 여당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편집 안 된 부분을 통으로 끊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불필요한 언쟁이 없어질 것 같아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편집된다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뭐 간사님들 간에 협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당에서 의사진행 발언 따로 없으시면 정진석 실장 누가 하실 겁니까? 예, 강명구 의원님. 위원장님 한 말씀만 짧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먼저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네. 지금 우리 저 정진욱 의원님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님께서 자꾸 김건희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적어도 그 대통령 영부인에게 김건희 여사라는 호칭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그 김정숙, 김혜경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최소한의 예의를 금도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서실장님의 말씀대로 또 그렇게 해주실 거를 당부드립니다. 아니요. 다 됐습니까?